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걸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ETF, 그런 거 저TF. ETF 저TF. 바로 해야죠. ETF 저TF. 네, ETF 저TF 이제 2회에 나갔는데 반응이 나쁠 줄 알았거든요. 괜찮던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었어. 또 요즘에 ETF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주식 팔고 ETF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맞아요. 코스닥에서. 저 같은 사람들 ETF 열풍입니다. 해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금융 투자, 옛날로 따지면 이제 증권 그쪽에서 들어오는 그 매매 자금들이 보면은 대부분 ETF라는 거죠. 연금 계좌서. 그렇습니다. 절세 계좌를 또 이용하는 이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ETF가 또 원래도 핫했는데 지금 더 핫해지고 있어요.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이 또 그렇게 와이스트릿을 본다네. 그러니까요. 예, ETF 저TF를. 오늘 일단 가볍게 예. 이번 주 한 주 소식 짧게 정리하고 또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 정리해왔으니까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이번 주 어떤 ETF들이 좀 잘 팔렸고 자금 많이 들어왔는지 또 수익률 났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주일치 수익률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다 뭡니까? 은행, 금융, 고배당 이번 주에 뭐 네. KB금융 거의 미쳤고 난리 났어요. 4분기 실적 발표 나왔는데 네. 엄청 잘 나왔죠. 역대 최대 4대 금융지주가 전부 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고 또 워낙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금융주들이 살짝 소외돼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순환매로 돌리면서 얘 실적도 잘 나오네? 배당도 잘 드네? 주주환원 엄청 잘하네? 하니까 이제 여기로 싹 돈이 몰려가고 있는 사실 지금. 그 은행 실적에 좀 우려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부동산 잡으려고 가계대출 잡으려고 그렇죠. 가계대출 총량 제한하고 있고 대출 많이 내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대출 많이 안 내주려고 네. 대출 금리를 막 높인 거죠. 우리 은행에 오지 마세요. 우리 대출 받지 마세요. 금융위원회한테 혼나요. 라고 했는데 마진이 좋아지네? 이러면서 또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그럼 주주 환원할 수 있는 그 재원 더 많아지네? 네. 주가 또 오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규제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익률을 보면 기간 수익률이 일주일에 17%가 넘는 이제 ETF들도 은행 ETF가? 은행 ETF가 네, 우와. 넘었고 자금 유입을 좀 살펴보면 일단 자금은 역시나 이 반도체 텐이 네.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이제 6,633억 타이거. 예, 미래에셋. 타이거에 더 많이 들어왔나 보다. 맞아요. 근데 이 2위가 코스닥 150이에요. 역시 이제 코스닥 ETF로 계속 자금 흐름이 반도체 이제 아니면 코스닥이다. 반도체 아니면 코스닥. 근데 이것도 투자자별로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네.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이제 개인들은 역시나 코덱스 코스닥 150 역시 레버리지.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가 지금 2천억 넘게 이제 일주일 동안 들어왔고 와. 근데 2위를 보면 이 상품 아세요? 커버드 콜? 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아, 저건 위클리 옵션 매도하는 네, 거죠. 위클리 이름이 콜 좀 옵션. 길잖아요. 이 상품이 거의 코스닥 150 레버리지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저게 네.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상품이 저는 이제 이름이 길어가지고 어. 예,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은데 여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 상품에 대해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기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한 거예요. 우상향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우상향하고 있고 네. 이 상품이 상장일을 보면 2024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이제 간 넘은 상품이잖아요. 근데 순자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3조 231억 원. 3조가 넘었어요. 보통 운용사들이 예. 우리 순자산 얼마 이상 됐어요 하고 자료 내는 게 200억, 300억, 뭐 1000억 뭐 이 정도거든요. 특히 이제 상장 초반일 경우에는 상장 ETF. 초반일 때 네. 우리 잘 나가요 하면서 순자산, 막 내는 거. ETF별. 근데 이제 1년 약간 넘었는데 지금 3조 원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품이고 그 지수. 우리가 ETF, ETN을 묶어서 ETP라고 P, 하잖아요. 네. 그 프로덕트. P가 프로덕트입니다. 그렇죠. ET 상품. 네. 그러니까 ET 상품이니까 좀 그런데 ET. 그러니까 그거 안 해주실 익스체인지 거예요? 뭐 이거 해야 됩니까?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네. 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노트, 노트. 트레이디드입니까? 맞습니다. 트레이디드 맞습니다. 맞아. 네.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노트면 ETN이 되는 네. 거고 펀드면 F가 되는 거고 그걸 싸그리 합치면 P 프로덕트가 되는 네, 거고. ETP입니다. 기초 지수를 보면 코스닥 200 타겟 15% 위클리 커버드 콜 지수 엄청 길어요. 이게 뭐냐면 타겟 15%가 이 분배금, 분배율을 연 15% 정도 우리가 목표하겠다. 목표로 한다. 네, 그런 얘기고 어떻게 하냐? 코스피 200에 콜 옵션을 파는 거죠. 근데 그게 주 단위로 팔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짜리 만기를 계속 위클리 팔아서 이제 이 커버드 콜의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타겟 이 분배율 15%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타겟 15%라고 돼 있는데 네. 그 ETF 상품명에는 타겟 15%가 안 안 써 들어가요. 초창기에는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융감독 당국에서 저 숫자를 상품명에 박지 마라. 왜냐면 확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만큼을 목표로 한다는 맞아요. 건데
타깃이 목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연 15% 배당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나 보다라고 착각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숫자를 다 어느 날 빼라고 했고, 그래서 뭐 코스피 200 아까 뭐죠? 위클리 코스픽 200 위클리 커버드 콜. 그런 식으로 ETF 이름이 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겟 몇 퍼센트의 분배율을 목표로 하는지는 네. 저렇게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 운용사 홈페이지에 좀 직접 가서 보실 필요도 있어요. 네. 이게 삼성 코덱스 ETF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이제 기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운용을 하고 할 건지 다 나와요. 코스피 200의 상승도 참여를 하면서 이 타겟 위클리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서 이제 분배를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초 지수가 코스피 200이에요. 그리고 옵션을 팔아가지고 옵션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상품이 보통 커버드 콜 하면은 상방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비판 되게 많아요. 맞아요. 상방이 상방은 막히고 하방은 뚫려 뚫려 있는데 있다. 그걸 왜 사느냐? 왜 사냐? 근데 이게 커버드 콜 옵션을 그 옵션을 100%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옵션을 파는 비중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코스피 200 콜옵션 매도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콜옵션 매도를 100% 보통 해요. 커버드 콜 ETF 전략을 쓰는 데들이. 네. 근데 얘는 50%, 60%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옵션 매도를 자기네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분배율 연 15%를 맞추기 위해서 네. 그리고 시장이 막 오른다? 그럼 우리가 이 시장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먹으면서 어떤 일정한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그 비중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얘 수익률이 몇 퍼센트였냐면 연간으로 봤을 때 111.83%. 2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커버드 콜 ETF인데 작년에 코스피 200을 코스피가 추종을 하는 건데 그렇죠. 75.6% 올랐으니까 거기에다가 분배금까지 해서 수익률이 100%가 네, 넘었다고요. 총 수익률이 100%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엄청 많아진 거죠. 사람들이 아름아름해서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게 상방이 막혔다. 왜냐하면 그만큼 콜옵션을 파니까 상승을 다 못 쫓아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네요. 비중을 조절하니까 그러니까 고도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아진 거예요. 이제 이게 완전히 100% 콜옵션을 파는 ETF도 있고 50%만 파는 것도 있고 30%만 파는 것도 있어요. 정해진 만큼 자기네가 그냥 룰 베이스로 콜옵션을 기계적으로 파는 게 있고 네. 아니면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파는 게 있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 커버드 홈페이지에 ETF? 들어가 갖고 하나하나? 보셔야죠. 타겟 이게 계속 바뀌어요. 탄력적으로 비중을 조절을 한다는 거가. 이 ETF의 또 다른 숨겨진 장점이 있는데 이게 분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이 네. 당연히 옵션 프리미엄일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 배당도 그 기업에 담겨져 있는 배당도 나오겠지만 옵션 프리미엄인데 이 옵션 프리미엄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약간 많은 분들이 혼선을 빚었잖아요. 이게 국내 주식에 대한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예요. 왜냐하면 제가 옵션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 ETF가 옵션을 들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ETF의 운용 수익으로 자본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이 옵션에 판 거에 대해서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이 비과세 대상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매월 현금 흐름이 필요한 고액 투자자들 중심으로 이 상품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왜 커버드콜 ETF면 당연히 분배금, 사실 분배금이 배당이라는 뜻인데 네. 그 배당의 재원이 어디서 났느냐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 배당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과 분배가 항상 늘 기사 쓸 때도 헷갈리는데 분배금이라고 하는 게 원래 맞아요. 펀드가 나한테 주는 건 분배금이고 그 펀드는 자기네가 투자한 알 주식 기업에게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걸 투자자한테 분배해 주니까 이게 분배금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분배금의 원천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원천이 네. 배당금이면 당연히 15.4% 배당 떼가고. 소득세를 원천 네. 징수하는데 그렇죠. 그게 옵션 프리미엄이면 안 떼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상당 부분이 옵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비과세고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과표 기준값 봐야죠. 지난번에 저희가 맞아요. 알려드린 것처럼. 똑같은 그 원리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배당금은 15.4% 배당 소득세 발생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퀴즈. 틀릴 것 같은데. 네. 이런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가 ISA에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알죠. 뭡니까? 이게 사실 ISA 계좌로 투자를 한다라는 건 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배당 소득세라도 좀 안 내려고 ISA에 담는다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는 ETP라면 굳이 여기에 넣으나 저기에 넣으나 어떤 계좌로 투자해 상관없는 거죠. 정답입니다. 그 와이스트리트 저기 사장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이건. 아니죠. ISA가 이제 비과세 한도 200만 원도 있지만 네.
이제 그것만큼 중요한 게 과세가 이연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5.4% 과세를 이제 내야 할 거를 이연시켜주면은 여기다 넣으면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안 생기면은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초에. IRP 같은 경우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 연금소득세로 이연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절세 계좌를 이용을 하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분배금에 세금을 내는 거냐 안 내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일반 계좌에 넣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는 굳이 IS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 해외 주식형 커버드콜 ETF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여기서 또 머리 상장된 아파져. 예. 머리 아파져. 한국에 상장된 예를 들어서 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 이런 거는 어디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국내 상장 해외, 해외 ETF. 주식. 그럼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당연히 세금이 붙고 네. 양도차익에도 붙고요. ETF면은 네. 잠깐 15.4%죠. 붙습니다. 15.4%. 아 머리 아파. 그리고 여기는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15.4%가 붙습니다. 아 해외 옵션이니까. 해외 옵션이니까. 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절세 계좌에 넣어야 그렇죠. 되네. 그래서 해외 주식형은 이제 커버드콜이나 그냥 일반 나스닥 100 이런 거나 다 절세 계좌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15.4%가 나오고 이 분배금에 대해서도 나오니까 이제 그걸 과세를 세금이 이연할 붙으니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 운용사가 만든 ETF라고 해도 네. 해외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같은 그 ETF는 네. 절세 계좌에 넣는 게 유리하고 그렇죠. 국장 중심으로 투자하는 사실상의 분배 재원이 비과세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맞아요. 어느 계좌로 가든 상관은 없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해외 ETF 잘 안 합니다. 저는. 한국에 상장된 해외 ETF 잘 안 하세요? 네. 왜요? 국장에서 수익 잘 나는데 아, 그럼. 굳이 그 세금 내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해외 주식 안 하는 이유가 그 22%라는 그 양도세도 괜히 아까워. 근데 그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안 들어가고 분리과세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국장 국내 알 주식은 내가 삼성전자 투자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예 비과세니까. 비과세잖아. 내가 대주주 아닌 이상은. 그렇죠. 금투세도 어차피 안 되고. 근데 그건 이제 작년부터 좀 효과가 있었던 거였고 그 전까지는 작년까지는 예, 이제 국장이 좋았고 국장이 예, 조금 기존에는 그래서 미장 수익률이 세금을 내도 미장이 좋다 이런 분들 네, 많았었고 맞아요. 근데 요즘엔 좀 역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넘어오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쵸. 저는 둘 다 가져갑니다. 양쪽으로. 예, 양쪽으로. 왜냐면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믿음이 조금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저는 국장 중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네. 일단 세금은 이 절세계좌 3총사는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ISA, 연금저축펀드, 네. 또 IRP. 네네네. 여기서 이제 ETF 투자들 많이 하셔서 그래서 ETF가 더 이게 그쵸, 규모가 그쵸, 커진 그쵸. 것도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하면 복잡하니까 오늘은 이런 절세계좌에서 사 모아가면 좋은 ETF 톱3를 추천을 한다고요? 추천이 아니고 이거는 굳이 일반 말 흐리지 마세요. 계좌에서 추천을 해주세요. 일반 저는 계좌에서- 책임을 못 지지만 송일아 기자는 역시 책임을 못 지겠지만 네. 네,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여기 보면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것과 이제 절세 계좌에서 하는 것에 이제 투자 꿀팁입니다. 각각 자산 군별로. 그래서 국내 주식, 국내 ETF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비과세죠. 네. ISA나 일반 계좌 다 비과세니까 절대 이 ISA에서 코스닥 150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 그렇죠. 필요는 없습니다. 말 잘못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비과세니까. 알겠습니다. 국장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해외 주식형 ETF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네. 여기는 일반 계좌에서는 15.4%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때리고 분배금에 대해서도 15% 원천 징수합니다. 예. 근데 ISA 계좌에서는 15.4%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 이연, 또 이제 저율 과세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주의할 점은 작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그 배당 분배금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떼갑니다. 15%. 네. 요거는 이제 일반 계좌랑 똑같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예. 그래서 해외 주식형 ETF가 ISA 필수템 1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장하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해외 주식형은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이제 예. 일단은 그리고 해외형 커버드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반 계좌에서는 15.5% 매매 차익 보유 과세 하고요. 분배금도 똑같이 뗍니다. 근데 IS에서는 과세 이연 배당만 떼고 이 옵션도 과세 이연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ISA에서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다음에 채권, 금 ETF 같은 경우도 ISA가 좋아요. 왜냐면 얘네도 이자 수익에 대해서 전부 다 15.4% 보유 과세 네. 다 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만기 시에 정산이 되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ISA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절세 계좌에서. 배당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를 누릴 거다. 장기 투자할 거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절세 계좌에서 모아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기서 보유과세라는 표현이 뭐죠? 네. 보유과세가? 보유과세라고 이제 표기를 해가지고 그 네. 정확히 말하면 보유기간 과세잖아요. 네.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유 기간 과세가 이제 양도소득세랑은 다른 겁니다. 음. 그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그 수익을 배당 소득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4%만 물리기 위해서 네. 사실은 우리가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배당 소득세는 국내랑 똑같이 15.4%인데 양도 차익은 R 주식일 경우에 22%잖아요. 근데 22%를 받는 게 아니라 펀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15.4%만 정부가 걷어가는데 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배당 이자 소득세율이랑 똑같네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은 보유기간 과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과표 기준가 변동 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보유한 기간에 양도 차익과 과표 기준가의 차이 중에서 작은 낮은 거, 작은 걸로 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 ETF지만 사실상 1년 동안 투자해서 2배 올랐는데 과표 기준가는 그대로야. 그러면 세금은 0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세 계좌에서는 레버리지 ETF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예, 왜냐면 이제 연금저축펀드나 IRP 노후를 대비하는 건데 어디 레버리지 투자를 해 위험하게 네가 그건 하지 감히! 마. 네. 100까지만 돼. 100까지만 돼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ETF, 저TF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중간중간 첨언을 좀 하면서 네.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듣고 나면 사실 잊어버려요. 매년 우리가 뭐 이것만 신경 쓰는 게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15.4% 떼가는구나 해외는 딱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지 이걸 그쵸, 세목이 구체적으로 뭐가 됐든. 예, 세목이 어떻게 됐든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사장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아니요 끝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도 한번 볼게요. 네.